여러분 지금 SK 하이닉스가 역사를 쓰고 있어요. 엔비디아한테 공급할 HBM4 가격을 50% 넘게 올렸는데요. 개당 약 560달러예요. 내년 영업이익이 70조 원을 넘볼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 사이 주가가 200% 넘게 오르면서 한국거래소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어요. 코스피 시총 2위 종목이 투자주의 종목에 오른 건 사상 처음이에요. 11월 17일까지 또 신고가를 찍으면 투자 경고 종목이 되고 거래 정지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증권가는 목표 주가를 9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따라잡으려 하는데 SK 하이닉스는 격차를 더 벌리고 있어요. 오늘 이 모든 걸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삼성 리포트입니다. 11월 5일 업계에 빅뉴스가 터졌어요.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내년 HBM4 공급 가격 및 물량 협상을 완료한 겁니다. 최종 확정된 가격이 얼마냐면요. 제품당 약 560달러예요. 업계 예상은 약 500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실제 납품가는 예상보다 10% 넘게 높은 거예요. 현재 공급 중인 HBM3가 약 370달러인데 HBM4는 그보다 50% 이상 높은 가격이에요.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HBM4는 HBM3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진화한 제품이거든요. 데이터 전송 통로가 1024개에서 2048개로 2배가 됐어요. 그리고 GPU와 HBM 사이를 연결하는 베이스 다이에 로직 공정이 추가됐고요. 이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자체 제작하던 베이스 다이 생산을 HBM4부터는 TSMC에 맡기고 있어요. 회사 측은 기술 고도화에 투입되는 비용을 고려해서 50% 이상 높은 가격을 제시했대요. 엔비디아는 처음엔 난색을 표했어요.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의 HBM4 대량 공급을 염두에 두고 큰 폭의 가격 인상에 반대했거든요. 양측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제안한 560달러 선으로 협의가 됐어요. HBM4 시장의 주도권을 SK 하이닉스가 완전히 쥔 겁니다. SK 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HBM4는 HBM3에 비해 50% 이상 높은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회사는 최근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IR에서 HBM4 가격 협상과 수익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유했대요. 이게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엄청나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약 11조사 천억 원이었는데 내년엔 분기 영업이익이 15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글로벌 AI 인프라 확대로 HBM뿐 아니라 범용 디램 가격도 치솟고 있거든요. SK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증권가에서는 내년 연간 영업이익이 70조 원을 돌파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새 증권사들이 제시한 SK 하이닉스 내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약 129조 원과 약 69조 원이래요. 일각에서는 영업이익이 80조 원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와요. 왜 이렇게 낙관적일까요? HBM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내년 HBM 매출액은 약 40조에서 42조 원, 영업이익은 약 25조 원으로 전망돼요. 그런데 범용 디램도 엄청 좋아요. 16기가 DDR5 평균 가격이 한 달 새 42.6% 상승했거든요. 6년 10개월 만에 7달러를 돌파한 거예요. 서버와 IT 인프라 시장의 회복, 업그레이드와 신규 구축 수요 확대가 맞물리면서 DDR5 같은 주류 메모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2026년이면 DDR5 같은 범용 메모리의 수익성이 HBM3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어요. 교보증권 최보영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AI 산업의 경쟁적 성장 및 AI 추론 단계 확대로 메모리 채용량 폭증이 구조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공급 제약해서 확정된 물량 기반의 고객사내 지위 유지와 고부가 제품 믹스를 통해 2027년까지 실적 가시성을 확보했다고 판단됩니다. 노무라 증권도 흥미로운 전망을 내놨어요. 2027년까지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거고 내년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넘어설 거래요.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업계 최강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삼성전자도 HBM4 개발을 완료했어요. 지난 10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 대전에서 HBM4 실물을 전시했거든요. WCCF-테크는 삼성이 HBM4 로직 다이 수율을 90%까지 끌어올려 양산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했어요. 업계에서는 D램 단품 기준 수율 60%대를 양산 가능 수준으로 보는데 90%면 양산 지연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삼성은 SK하이닉스와 다른 기술 전략을 쓰고 있어요. SK하이닉스가 10나노급 5세대 공정을 적용하는 반면 삼성은 한 단계 진보한 6세대 공정을 선제 적용해서 제품 차별화를 꾀하고 있대요. 베이스 다이 제작도 달라요. SK하이닉스가 외부 파운드리인 TSMC에 맡기는 반면 삼성은 자체 파운드리 4나노 공정으로 직접 생산해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HBM 시장 점유율은 출하량 기준으로 SK하이닉스 62%, 마이크론 21%, 삼성전자 17% 순이래요. 업계는 내년 HBM4 양산이 본격화되면 삼성전자 점유율이 30% 안팎까지 상승할 거로 내다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삼성은 아직 엔비디아한테 HBM4 공급 승인을 못 받았거든요. HBM3이 공급이 임박한 가운데 HBM4 품질 검증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긴 한데요. 삼성은 연말 양산을 목표로 하고 내년 1분기 평택 캠퍼스 신규 증설로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래요. 전략 차이도 명확해요. 디지타임스 등 외신은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렇게 분석했어요. 삼성전자는 시장 동향에 따라 D램 대 HBM 생산 비율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반면 SK하이닉스는 HBM 생산량 확대에 집중할 것이라고요. SK하이닉스도 DDR로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HBM 생산 집중 전략에 무게를 둔다는 분석이에요. 현재 장비 설치가 한창인 청주 MCVX 신규 팹이 SK하이닉스 확장 전략의 핵심 기지가 될 전망이래요. MCVX는 배치 최대 24개 규모로 국내 핵심 증설 거점이며 2027년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대요. 그런데 SK하이닉스한테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주가가 너무 급등하면서 한국거래소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한 거예요. 11월 3일 하루 만에 주가가 10.91% 오르면서 62만 원의 장을 마감했거든요. 그러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바로 다음 날인 4일부터 SK하이닉스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어요. 지정 사유가 뭐냐면요. 첫째, 최근 1년간 주가가 200% 이상 상승했어요. 둘째, 최근 15일간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상위 10가의 계좌의 관여율이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이래요. 이 두 조건이 유지된 상태에서 10월 17일까지 SK하이닉스가 최근 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마감하면 투자 경고 종목에 추가 지정돼요. 투자 경고 종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거래가 정지되고 지정일부터 신용대출이 불가능해져요. 그리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 급등해서 투자 위험 종목이 되면 추가로 하루 더 거래가 정지돼요. 한국거래소는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는 주식 종목에 대해 투자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장 경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재밌는 건 이 초장기 상승 불건전 요건 조항이 원래 특정 세력이 장기적으로 중소형 종목을 주가 조작하는 걸 방지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코스피 시가총액 2위 종목인 SK하이닉스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거죠. 이날 SK하이닉스 외에도 효성, LS일렉트릭이 함께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어요. 투자주의 종목 지정 소식이 나온 4일 SK하이닉스 주가는 전날보다 5.48% 하락한 58만 6천 원에 장을 마감했어요. 5일엔 더 떨어져서 장 초반 6.31% 하락한 54만 9천 원까지 갔어요.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3일 상승분 대부분을 반납한 거예요. 다만 한 달 새로 보면 약 29% 올랐고 연간 수익률은 223.6%에 달해요. 3일 기준 시가총액은 약 451조 원으로 코스피 전체의 13%를 차지했고요.
그런데 6일 프리마켓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간밤 미국 증시에서 AI 관련 종목들이 강세로 마감하자 SK하이닉스도 프리마켓에서 상승한 거예요. 6일 오전 8시 5분 기준 SK하이닉스는 전장 대비 약 26,000원, 4.49% 오른 60만 5천 원에 거래됐대요. 미국 증시에서 AMD, 브로드컴이 각각 2.51%, 1.95% 상승했고요. 특히 마이크론이 주요 IB들의 잇따른 목표주가 상향, D램 급등세 지속 등으로 반등하며 8.9% 올라서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AI, 반도체주들은 밸류에이션 과잉, 버블 등 주도주로서 계속 도전적인 저항에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캐펙스, DDR 가격, 애널리스트의 추정치 상향, AI 내러티브 등 그간 상승 재료에 균열이 크게 가지 않는 한 최근처럼 패닉 셀링 성격의 매도로 포지션을 축소하기보다는 보유 혹은 평균 단가 관리 전략이 대안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추가 상승의 무게를 싣고 있어요. 3분기 호실적과 함께 AI발 메모리 반도체 슈퍼 호황으로 실적 개선 기대가 반영되고 있거든요. 목표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교보증권은 목표주가를 90만 원으로 변경했어요. SK증권은 기존 48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껑충 뛰었고요. 노무라증권은 54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올렸어요. SK증권의 100만 원 목표 주가가 특히 화제예요. 애널리스트가 시장의 관례를 깨고 기업 가치 산정 방식을 PBR 대신 PER로 바꿨거든요.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이고 PER은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원래 반도체 기업은 PBR로 평가하는 게 관례였는데 실적이 너무 좋아지니까 PER로 평가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거죠. 이게 정당하냐는 논란도 있지만 그만큼 SK하이닉스 실적 전망이 엄청나다는 방증이기도 해요. 11월 3일 SK하이닉스 광노정 대표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KAI 서밋 2025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차세대 메모리 로드맵을 공개한 거예요. 내년부터 HBM4와 HBM4E, 커스텀 HBM4를 순차적으로 선보이겠습니다. HBM4E는 8단, 12단, 16단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2029년에서 2031년에는 HBM5와 HBM5E를 출시하겠대요. 내년부터 차세대 모바일 D램 LPDDR6도 출시하고 2030년대 초에는 LPDDR7을 공개할 계획이고요. SK하이닉스는 고용량, 고성능, 고대역폭을 각각 강조한 AIND, AINP, AINBE 등 3종의 AIN 시리즈도 함께 공개했어요. 곽 사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엔비디아, TSMC, 오픈AI, 네이버 클라우드 등과의 협업을 강화해 AI 반도체 시대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이 발표가 나온 게 바로 투자주의 종목 지정 전날이었어요. 시장은 이 로드맵 발표에 열광했고 주가가 단숨에 10% 넘게 뛴 거예요. 그만큼 SK하이닉스의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AI 시장 확대가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럼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뭘 봐야 할까요? 좋은 점들부터 정리해 볼게요. HBM4 가격을 50% 넘게 올렸는데도 엔비디아가 받아들였어요. 이건 SK하이닉스의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년 영업이익 70조 원 전망은 보수적인 추정이에요. 일부에선 80조 원까지 본대요. HBM 시장 점유율이 62%로 압도적이에요. 삼성이 따라오고 있지만 격차는 여전해요. 범용 D램 가격도 6년 10개월 만에 $7 돌파하면서 실적에 추가 모멘텀이 생겼고요.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캐펙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가 올해만 3,800억 달러를 쓰고 내년엔 더 늘린대요. 증권가 목표 주가가 9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제시되고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할 것들도 있거든요. 투자주의 종목 지정으로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11월 17일까지 신고가를 찍으면 투자 경고 종목이 되고 B2가 막혀요. 삼성전자가 HBM4 양산에 성공하고 엔비디아 승인을 받으면 가격 경쟁이 심해질 수 있어요. 2026년쯤 DDR로 수익성이 HBM3E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요. 그럼 HBM 프리미엄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중국 반도체 굴기도 변수예요. 중국이 메모리 시장에서 공급을 늘리면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밸류에이션 논란도 있어요.
1년 사이 200% 넘게 올랐는데 거품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10월 17일까지 주가 흐름을 주목해야 해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여부가 단기 변동성을 좌우할 거예요. 중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HBM4 엔비디아 승인 여부를 계속 지켜봐야 해요. 경쟁 구도 변화가 핵심 변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AI 수요가 계속 이어질지,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기술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중요해요. 제 생각엔 SK 하이닉스의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강력해요. 다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단기 조정 가능성은 열어둬야 할 것 같아요. 나눠서 사고 변동성을 감내하면서 길게 보는 게 좋겠어요. SK 하이닉스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HBM4 가격 50% 인상, 내년 영업이익 70조 원 전망, 증권가 목표주가 100만 원까지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AI 수요는 진짜고 SK 하이닉스는 그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투자주의 종목 지정이랑 밸류에이션 부담, 삼성전자의 추격은 계속 지켜봐야 해요. 11월 17일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SK 하이닉스가 100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이 고점일까요? 오늘 SK 하이닉스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나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언제나 응원할게요. 삼성 리포트였습니다.